이것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브렉스턴시에 있는 플랫 우주에서 목격된 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2년 9월 12일 오후 7시가 넘은 시간, 에디 메이와 프레디 메이 형제는 친구인 닐과 토미, 테디와 함께 플랫 우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의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피셔스 소유주의 농장 부근 언덕에 충돌했습니다. 증언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은 이 물체가 작은 집 크기만 하다고 말했죠. 소년들은 언덕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돌이 발생한 곳으로 달렸습니다. 피셔스 농장으로 가는 길엔 메이 형제의 집을 지나가야 했기에 아이들은 집에 들러 어머니 캐슬린에게 방금 본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캐슬린은 옷장에서 손전등과 엽총을 꺼내든 다음 옆집에 살고 있던 국가방위군인 사촌진 레몬을 이끌고 아이들과 충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현장에 도착해서 본 모습은 마치 유성이 떨어진 듯한 광경이었지만 그 물체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빛나는 붉은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랑 유황 냄새가 심했는데 진과 캐슬린은 앞장서서 걷다가 나무와 덤불 사이에서 깜빡이는 붉은 빛을 발견하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곳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키가 10피트 이상인 생물이 뾰족한 머리에 어두운 금속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녹색 피부에 긴 치마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다리는 보이지 않았는데 붉은 얼굴과 얼굴 뒤로 스페이드 카드를 닮은 후드가 보였습니다. 눈은 으스스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팔은 앞으로 뻗고 있었는데 금속 수직 파이프처럼 보였고 끝에는 기다란 손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기사에선 그 생물이 실제로 팔을 가지고 있었는지 캐슬린과 진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메이 일행을 향해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일행은 겁에 질려 언덕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두려움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바로 보안관에게 알렸고 보안관은 지역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히 파견된 데이브 레빗 공군대위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사고 지역을 2개조로 나눠 대대적으로 수색하며 증거를 회수하고 사라진 비행체를 추적했습니다. 데이브 대위는 사고 현장에서 약 6m 지름의 뭔가가 낙하한 흔적과 기름진 냄새랑 유황 냄새가 나는 짓밟혀 있는 풀을 발견했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보안관은 근처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농부의 농장에서 연락을 받고 유사한 흔적과 기름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비행체를 약 15분가량 지켜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붉은 빛을 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장 사진과 증거품들이 수집되었지만 주민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았죠. 얼마 후 아이들과 진은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목구멍에 염증이 생기고 구토와 메스꺼움이 지속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지만 사람들은 히스테리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피셔 농장에서 이상한 생물을 보기 며칠 전에 오드라 아퍼라는 여성이 이와 비슷한 생물을 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 숲을 지나다가 괴물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드라와 그녀의 친구는 플랫 우주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히터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들판길을 걷다가 숲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언덕길을 걷던 중 저 멀리 숲속에서 모닥불처럼 보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오드라는 대수롭지 않게 이웃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걸으면서 불빛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모닥불이 아니라 불덩이와 비슷하단 걸 알아차렸을 때 그 옆에는 불덩이보다 3배쯤 더 큰 검은 형체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셔스 농장에서 목격된 것과 똑같이 생긴 금속 옷의 생명체로 그녀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드라와 그녀의 친구는 겁에 질린 채
죽으림을 다해 뛰어서 제일 가까운 헛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들이 문에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자 그 괴물이 바로 앞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괴물이 사라지고 나서 집에 갈 수 있었고 그 뒤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드라는 이 같은 목격담을 보고하고서 2번 다신 그 지름길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명체 목격담은 한 차례 더 보고되었습니다. 플랫 우주에서 9월 12일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스트렌지 크릭 근처에서 조지와 이디스 부부는 1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뉴욕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외진길을 통과하는 4번 국도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자 조지는 차량에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밤이었고 도로에 인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역겨운 유황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아기가 크게 울어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숲에서 기이한 빛이 밝게 빛나며 차 앞이 환해지기 시작했는데 앞을 바라보자 그곳엔 거대한 괴물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재빨리 차문을 잠그고 바닥에 내려앉아서 공포에 떨며 괴물을 쳐다봤습니다. 괴물은 앞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비슷했지만 후드는 입고 있지 않았고 파충류 같은 머리와 앙상한 뼈에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도마뱀 같은 손을 차보닛 위로 휘두르다가 숲으로 사라졌는데 괴물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자동차에 다시 시동이 걸렸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발성의 목격담이 발생한 이후 지역 사람들은 웨스트버지니아에 괴생명체들이 침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과 플랫 우주의 신문기자인 에일리 스튜어트가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플랫 우주에 나타난 괴물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전국 방송사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플랫 우주 마을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부에서도 1940년대부터 미확인 비행물체를 연구하던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명 블루파일 프로젝트로 불린 이 특별수사단은 미공군이 UFO를 조사하고 분석한 문서로 196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으나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1969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0년이 지난 2000년 CSI 조사위원회의 존 이켈은 당시 목격자들이 본 비행체가 유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 메릴랜드와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3개 주에서 유성이 관측된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 증인들이 보고한 씩씩거리는 소리도 올빼미의 울음소리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인들이 목격한 생명체가 올빼미 아래에 쌓인 나뭇잎 때문에 어떤 환상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1952년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로 한국 전쟁과 맞물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브렉스턴에서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청년들이 많았고 목숨을 잃은 병사도 다수 발생했죠. 냉전시대는 핵전쟁 위기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였기도 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밀 비행 실험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행체들이 목격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외계인의 우주선으로 오해하거나 신비로운 존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이 발표되고 사람들은 메이 가족과 목격자들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캐슬리는 2009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에 50년 전 미군이 로켓을 보냈고 발견된 UFO에 관해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브렉스턴 출신 작가 그레이 바커는 비행체를 조사하러 온 공군 수사관이 잡지사 기자로 위장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가 UFO를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맨 인 블랙이란 책을 출간해 영화를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메이 형제는 사건 발생 후로 수만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해 사람들이 관심을 피해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브렉스턴시에서는 이 사건이 지역 설화로 변했습니다. 브렉스턴시 주변의 작은 마을들과 플랫우즈 마을은 괴물을 상품화해 관광객을 위한 아이스크림 가게와 괴물 장식의 상점을 열었고 괴물 그림과 함께 사진 촬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회의론자와 음모론자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연 1952년 9월에 있었던 수많은 목격담과 비행체는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